예, 지금 하와이에 가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사실상 이준석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낳는 그런 SNS 글을 올렸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그 카카오톡을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건 내란 단일화다. 될 거로 보는데 해봐라. 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먼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목소리, 김문수 후보의 목소리, 이준석 후보의 목소리 연이어 들어보시죠. 더 이상 이 당에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합시다. 내 갔다 올게. 오늘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투자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거 좀 본인이 아마 생각대로 이제 하시는데 현재 시점에 보면은 그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느냐 이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저는 홍준표 대표님이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또 메시지를 여러 가지 조언을 보내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한테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읽어드리긴 좀 그런데 한번 풀어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동일하게 말씀하셨고요.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는 것이 국민들의 기대다. 그리고 그래서 이준석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선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정말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선대위로 모셔오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이준석 후보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치훈 대변인, 홍 전 시장이 오늘 SNS에 아침에 글을 올렸어요. 이준석에 투표하는 것은 사표가 아닌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준석 후보는 감사하다고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궁금한 게요. 이 부분입니다. 이준석에 투표하는 건 사표가 아닌 미래. 사표라는 건 이제 죽은 표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준석에 투표하면 이준석은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이건 지금은 떨어져도 이건 미래에 대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지금 혹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꾸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압박하는 이유가 야 결국 이준석 후보 찍는 거 사표다. 결국 이재명 후보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라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데 홍준표 전 시장은 계속해서 그게 사표가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보수 정치인을 키워내는 것 아니겠느냐. 이번 선거는 어렵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이준석 후보가 완주한다는 것, 만 40세의 청년 정치인이 대선을 완주한다는 것은 보수의 어떻게 보면 큰 정치인이 한 명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홍준표 전 시장이 이야기한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홍준표 전 시장이 출국할 때 사실 공항에서 이번 대선은 사실상 이재명 대 이준석의 구도라고 이미 말을 한 적이 있고요.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후보 교체 시도를 했던 친윤 세력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을 뉘앙스를 계속 풍겨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와이로 이렇게 의원 4명이나 우르르 달려갈 때도 저는 계속해서 비판했던 것이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했던 것들, 친윤 세력들의 정계 은퇴라든지 그들의 기득권 포기 이런 것들만 하면은 충분히 홍준표 전 시장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민 세금을 들여가면서 하와이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 역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고 본인이 원래 생각하고 있던 이준석 후보 차라리 지금 이번 선거는 물 건너갔고 차기 보수 정치인인 이준석이라도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저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던져준 걸로 저는 봅니다. 예, 사실 하와이 특사단에 포함돼서 미국에 다녀왔던 김대식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홍준표 전 시장이 만약에 내가 후보였다면 무조건 단일화했을 것이라 말을 했다. 이렇게 따지면 단일화의 뜻은 서로 통하는 게 있다. 한마디로 홍준표 전 시장이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뭔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더군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희망을 하더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와 당 지도부 모두 물론 이 말을 홍준표 전 시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따지면 단일화 어렵고 완주하고 이번에는 단일화 없는 게 낫겠다라는 해석이 되지만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를 끌어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언제까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은 말씀드릴 수 있는 제가 형편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방금 전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생각이 맞는 사람들이라면은 단일화를 꼭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견이 비슷했던 세 후보 황교안 그리고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선거 공정성이라는 것을 의심하신 공통의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외에 나머지 단일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 최선호 평론가. 김문수 후보는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냈으니까 한 뿌리니까 어떻게든 계속해서 단일화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목소리 들어보셨지만 이준석 후보는 그냥 부정선거 얘기했던 김문수, 황교안, 예, 또 이재명 등등이 그냥 셋이 단일화해라. 나는 혼자 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단일화 이거 될까요? 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니까 저는 있다고 보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 정치사에서 단일화에 대한 크고 작은 역사가 6번 있었는데 예. 6전 5승 1패입니다. 6번 해가지고 다 단일화했던 경우는 5번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DJP 연합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까지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번 거기 그동안에 또 안철수, 오세훈, 또 안철수, 박원순 이게 다 있었어. 노무현, 정몽준. 그렇게 놓고 보면 6번 가운데 5번이 이겼다는 얘기는 단일화가 엄청나게 주는 파괴력이 있다는 걸 알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선거 막판에 가서 이루어진 단일화일수록 더 임팩트가 있었고 파괴력이 있었다라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가 이제 한 9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뭐 정치는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가능성이 또 예술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 얘기를 잘 들어보면은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런 거에 선을 좀 그어줘야 예. 내란 텐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보고 그다음에 당내 민주화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런 점들 예.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놓고 보면은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앵커께서 말씀하신 김문수 후보가 전향적으로만 받아들여주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뒤집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빠르면 내일 아니면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보수 진영의 재편 혹은 향후 펼쳐질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 후보의 공간 이런 것들을 완전히 보장해주고 완전히 함께하겠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예. 그게 명분이 되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 끝나지 않은 불씨라고 봅니다. 예, 오늘 저렇게 퍼포먼스를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나는 방탄조끼 안 입었다 하면서 겉옷을 이렇게 풀어헤쳤는데 역전의 명수 김문수라고 쓰여 있는 저런 그 이벤트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다급한 건 김문수 후보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사실 과거에 뭐 단일화 과정에서 뭐 집에도 막 찾아가고 막 그랬잖아요. 며칠 동안 막 문전박대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모습이 이번에 연출될까요? 저는 뭐 마지막까지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 투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날 이제 여론조사가 수요일부터 금지니까 그 전날까지 가서 이준석 후보가 뭐 숙소도 바꾼다는데 뭐 찾으려면 왜 찾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진정성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건 이준석 후보가 요구하는 정치 개혁들 다 수용해야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자꾸만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기대를 갖고 있는 건,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 여론조사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보수 단일화 후보의 적합도로는 김문수 45.2, 이준석 26.7.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면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가 더 적합하다라고 보는 여론이 아직은 더 높은 편입니다. 예, 전체 지지율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예. 대통령 후보 지지도만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49.2에서 47.3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36.4에서 39.6으로, 이준석 후보는 9.4에서 9.6으로 약간씩 상승한 느낌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가 47.3 대 39.6, 7.7%포인트 차로, 물론 오차 범위 바깥입니다만 좁혀지는 그런 여론조사가 요즘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야,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합치면 경쟁력 있는 것 아니야? 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계속해서
단일화하면 이길 수도 있겠네라는 희망을 자꾸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김진욱 대변인 웃으셨는데 물론 뭐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보장 1.5가 될 수도 있고 2.5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지금 국민의힘이 단순하게 계산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번 대선의 의미를 지난 12.3 비상겸 내란 사태에 대한 완전한 종식, 빛의 혁명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구호에 조금 더 관심을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그의 적절한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마치 지금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그런 그 단순한 산수 같은 그런 공식을 지금 얘기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렇게 될 확률은 없다라고 보이고요. 일부 다른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금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해준다고 치더라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 전체 100%가 그대로 김문수 후보에게 이전해 가는 그런 여론조사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김문수 후보는 한치그 일각이 여삼추처럼 급하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준석 후보에게는 본인의 자력갱생을 더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으로 비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는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 뜻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단일화에 참여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김동원 대변인. 네. 지금 보면 사실 45점이 보수 단일화 후보 적합도를 보면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김문수 후보가 많이 앞서 있죠. 큰 당이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님 그럼 나보고 포기하라는 거네? 그럼 난 단일화 못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수치들이 달라져서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어떤 보수 단일화 적합도가 비슷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준석 후보는 그거 한번 여론조사 돌려서 나도 한번 가능성이 있나? 라고 하면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고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단일 후보로 뽑히게 되면 그게 컨벤션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한번 이재명 후보와 겨뤄보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국민의힘 일부 지지자들이 있는데 그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 단일화 파기 이후에 동정표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에 쏠렸던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준석 후보도 우상향으로 점차 올라가고 있죠. 김문수 후보는 물론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일에 2, 3일 내로 얘기가 서로 지금 이제 한두 개의 어떤 이른바 깔딱고개, 단일화를 위한 깔딱고개를 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만은 그것이 잘 풀릴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준석 후보가 지금 완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이미 네.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위험한 정치 세력이다. 이재명과 그 뒤에 버티고 있는 이재명 세력이 대한민국 역대 어느 정치사에서 가장 위험한 그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후보의 집권 이건 대한민국을 위해서 안 됩니다라는 얘기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를 하면은 물론 이제 100% 국민 여론조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되면은 이번에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번에 만약에 아슬아슬하게 그런 단일화에서 2등을 했다 그래도 상징 자산은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합리적인 중도와 보수 세력의 이준석 후보가 지난번에 그렇게 통 크게 단일화 합의를 했지 이게 어떻게 해서 미래가 없는 것입니까? 오히려 미래 상징 자산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 더 하고요. 예.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수치가 내려가는 게 바로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엄청나게 선거 운동을 잘해서 지금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우하향 얘기는 바로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그런 그 약점이 너무나 뚜렷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재명 후보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얘기하면 구밀복검입니다. 구밀복검. 입으로는
꿀을 바르고 이 배에서는 단칼, 칼을 숨기는 그런 그 상황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재명 후보의 결정적인 흠결이 되기 때문에 저런 여론조사가 나오고요. 앞으로 9일 동안 그것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라는 의미에서 단일화에 대한 희망을 여러분께 계속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신 또 이 부분도 김동원 대변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